지난 시간에 도판의 흙수저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다 보니 그 내용 중에 약간 다른 수행법에 대한 디스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듣기에 좀 민망하다 하는 지인의 애정의 어린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불교의 화두나 아니면 어떤 심리학과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작용 그리고 현실의 어떤 그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현실에 어떠한 현실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이 또 국선도와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는가, 또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런 수행 방법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의식의 발달 단계라는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1에서부터 이 10까지 이렇게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수련의 단계, 수행의 단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선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단계가 비슷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가 어떤 그 육체적인 우리 국선도로 보면 정각도의 단계. 그 다음에 여기에 7에서부터 8까지가 통기법의 단계. 또 이 9에서 9 정도는 어떤 선도법의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도표를 다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정지시켜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하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타인을 합일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도표의 출처는 여 밑에 나와 있는 무슨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도표는 초월적 경지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각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어떤 가고자 하는 곳은 같지만 하나이지만은 출발점이나 어떤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어떤 동서남북과 어떤 그때 그 시간, 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선호되어졌던 그런 거에 의해서 발전한,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 주관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문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이 차크라를 이 에너지의 어떤 저장 창고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요거라고 하는 거를 단계 5개. 그 다음에 불교의 어떤 그 단계라고 보기는 뭐합니다만은 의식의 전개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어떤 사공초에 이르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서는 어떤 성적인 것, 어떤 섹수얼,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의식의 발달을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 이 물질, 몸, 마음, 혼, 영. 이거는 이제 우리 국선도와 좀 비슷한
어떤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자 어떤 그 입문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다 다르지만 이 목적지에 여기에는 초월적 경지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음까지 이 몸을 위주로 하는 여기까지는 어떤 그 상식적인 분별적 이원론적 사고가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은 여기에 어떤 통합적 어떤 사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이라고 하는 이런 또 불교로 하면은 비비상이라고 하고 비상이라고 하는데, 비상이 최고의 높은 경지, 없다는 얘기죠. 공의 세계. 그 다음 비비상은 그 공을 느끼는 자기는 있음으로 해서 비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높은 초월적 경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이 그 분별이 있는 어떤 세계, 그 다음에 이 분별을 포함한 통합적 어떤 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어떤 초월적 어떤 세계, 이렇게 세 개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밑에 1에서부터 이렇게 9의 단계까지 추구하고자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한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현대는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모든 영상 정보 또는 그러니까 시청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인 정보가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를 잡고, 이 무의식의 어떤 그 자극이 어떤 신체적으로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싼 돈을 주고 CF 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이렇게 의식에 어떤 자극을 주고, 그런 의식이 어떤 내면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어떤 실제로 효과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나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반작용도 역시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식의 전개라고 하는 것인데, 즉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의 전개, 우리 국선도식으로 하면 의식의 전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만 활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것들만 하라고 하는데, 그 반대자 항상 그 반대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아예 전개를 시키지 않고자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석적 사고에 의해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나쁜 것들은 배제를 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항상 양면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의 증거로 이 도표를 본다면 여기에 놀부의 어떤 그 속마음은 흥부고 어떤 개미의 속마음은 배짱이고 배짱이의 속마음은 개미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우리 인체에, 우리의 심리에, 우리의 기적 작용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 좋으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항상 그 반대적인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제갈공명의 어떤 속마음은 조조의 속마음은 제갈공명이, 어떤 서문경의 속마음은 서경덕의 속마음은 서문경이가 있고, 즉 관우의 속마음은 손오공이고, 손오공의 속마음은 관우고, 장비의 속마음은 공자고, 공자의 속마음은 장비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경락으로 치면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으로,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으로, 또 열 있는 사람은 찬 것으로, 찬 사람은 더운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습열이 있는 사람은 습냉으로, 습냉이 있는 사람은 습염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임상적으로 치료를 한다 했을 때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들만, 내가 선호한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인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 좋고 선호하고 하는 반대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좋고 나쁘고를 어떤 분별을 하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생각, 사고, 어떤 그 의식의 어떤 전개, 색수상행식이나 오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전개시키지 않고 또는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분별심을 버렸을 때는 뭐가 드러날까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통합적인 어떤 의식이 드러나겠죠. 그러한 효과로서 보면은 이런 경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즐겁지만 음탕하지 않고 슬프되 몸과 마음을 하지 않는다. 즐거워도 속되지 말며 슬퍼도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오성과 한음에서 이 항복의 어떤 그 남녀 종이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사고, 어떤 통합적인 사고, 그런 사고가 어떤 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통합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식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지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 것들은 어떤 자극이 받아들여서 여기에 자극을 미쳐서 이런 자극이 현실 세계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이 또 여기에 자리 잡아서 응어리로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즉 의식의 집적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애초에 어떤 그 분별된 사고에서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여기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왜? 자극을 못 미치니까. 그러면 여기가 텅 비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있는 존재 자체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의식의 전개를 시키지 않는 것,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예로
그 금강경에 그 달통했다는, 옛날에 그 덕산 스님 얘기를 그 자아통정과 자기 초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금강경에 스스로 달통했다고 금강경 소초라는 책을 또 짓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듣자 하니 저 남쪽에 어떤 교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무시하고 단박에 깨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허무맹랑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런 수행법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서 한번 자기의 어떤 그 공부로 한번 겨뤄보고 싶은, 한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한번 여행을 남쪽으로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던 중에 어떤 그 배가 고파서 요기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 떡집이 있어서 그 떡집에 가서 이렇게 떡을 배가 고프니 좀 먹을 수 있겠소 하니 그 떡장소 노파가 그 물어보는 거죠. 그 등에 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금강경이고 이것이 내가 금강경을 달통해서 이 금강경에 대한 그 내용을 쓴 금강경 소초라네 하면서 굉장히 자랑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그 할머니가 덕장소 노파가 스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이 떡 정식값은 그냥 공짜고, 대답을 못 하시면 이 떡을 드리질 않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가운데 일체 동관분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쓰여 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 떡을 먹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덕상 스님이 우쭐대며 돌아다니다가 이게 시골 할머니한테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금강경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그 질문을 하니 꽉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 즉 이런 것들 또 같이 이렇게 일제시대 때 만공선사하고 같이 있었던 그 우남이라는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어떤 법전을 걸어왔다는 거죠. 법전이라 하면은 무술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떤 서로 대결하는 거죠. 이런 금강경 노파가 물어봤던 그 질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만공 스님한테. 그래서 이 만공 스님이 답을 하기를 이전에 정심을 먹어 마쳤느니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공의 제자가 보울이라는 스님인데 이 제자 보울이 그 만공 스님한테 큰 스님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성냥불로 그 답을 태워버렸답니다. 태워버리고 그냥 나갔다는 거죠, 밖으로. 그러자 이게 얼마나 그 스승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자가 건방지게 내가 쓴 이미 정심을 먹어 마쳤느니라 하는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게 큰 스님은 그래도 뭔가 마음이 열린 어떤 통합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한 7일 밤낮을 이렇게 용맹정진하시다가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화두에 어디에 점을 찍을 거냐, 삼세심이 다 얻을 수 없는데, 그리고 없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거냐 하는 그 소리에 자기가 애초에 그 분별심으로 이미 점을 찍어 맞췄느니라 라고 하는, 그는 분별적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7일 동안 선정의 어떤 분별적 사고를 넘어서 통합적 사고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 어떤 그런 세계에서 딱 보니 뭐가 이게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나한테 다시 한번 자네한테 10년 양식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틀리게 답했네, 나에게 다시 묻게 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점 찍는 곳에서 점 찍노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분별적 사고를 넘어서 어떤 통합적 사고, 그 가운데 어떤 초월적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한번 넘어가시고 수련을 깊이 하시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좀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 다 이 영역이란 얘기죠. 어떤 통합 분별심을 없애 연법, 이거는 어떤 분별적인 어떤 그런 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통합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어떤 사고의 영역이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걸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직관적 감정의 어떤 영역에서 이 분별적 사고를 좀 넓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 아까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하는 그런 어떤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음양은 상반되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그래서 이 염이 너무 지나치면 이 관이 소홀해지고요. 이 관이 너무 지나치면 염이 소홀해진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두 관과 염을, 즉 이원론적 분별심과 통합적 어떤 사고의 어떤 균형점이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것이 이 중인데 이 의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의 어떤 경지, 구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그런 것들이 초월적 경지라는 얘기죠. 그러한 초월적 경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대답들이거든요. 질문에 대답이 없어졌다. 그것이 초월이죠. 바로 태극이고, 그런 경지, 그런 것들의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어떤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현대판 어떤 코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있어서도 어떤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상대와 또는 어떤 조직과의 갈등,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한 위력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판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에 있어서는 감각으로 받아들인 사람, 직관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이거는 직관은 넓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적이고 이것은 통합적이다. 자, 그 다음에 판단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고는 분석적이겠죠. 감정은 통합적이고, 그래서 이 감각과 사고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건 염법에 해당이 되고, 이 직관과 감정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관법에 해당이 된다.
즉 감각과 직관은 서로 상반되고요. 사고와 감정도 서로 상반됩니다. 즉 인식과 판단도 서로 상반되고 전부 다 이것이 강하면 이것이 약하고 이것이 강하면 이것이 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밖으로 나오고 안으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즉 외향적이면 내향적인 것이 별로 없겠죠. 내향적이면 외향적인 것이 없고 서로 상반되는 구조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초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수행법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왼쪽 것은 어떤 머리, 사고적 어떤 그 분별의 어떤 그런 영역이고 이것은 통합적 영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또는 30대 후반에 어떤 갈등에 있어 현실적인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선문답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 질문과 대답이 없어진 어떤 초월된 어떤 경지를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마 이 선문답의 어떤 또는 코칭에서 하는 그런 것들과 유사해서 제 경험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 그런 과정들을 자전적 소설로 두 편을 아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아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밑에 자전적 소설을 쓴 그런 조사맹견이라고 하는 것을 타파하고 나온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조원상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타파하고 나오는 과정을 자전적 소설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링크를 이 밑에 내용에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와 같은 어떤 갈등이라든가 번민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음양 상반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볕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초월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초월을 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느냐 우리가 균형 조화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얼굴은 있죠. 얼굴은 있는데 얼굴은 변하지 않는데 틀은 있는데 표정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정을 바뀐 그런 것들을 조절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는 것들, 우리가 안다, 배운다 하는 것, 학업이라고 하죠. 학습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닦는다, 수로 바꾼다, 수행으로 이렇게 바꾼다 했을 때 수업, 수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국선도 수련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 위에 여기에 금이 있죠. 이거는 의식의 단계고 이 밑에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오감을 받아들이는,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직관으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 기라고 되어 있고 정이라고 되어 있고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척추의 어떤 저항 그 다음에 복부의 어떤 호흡,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지면 어떤 그 중심이 맞아지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면 통일이 되어지면 어떤 무의적 세계로 통합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통합적 세계는 초월적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신통일이라 하면은 정신통일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의식이 많으면 염법이 지나치면 관법이 여기에 관법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염과 관의 균형을 맞추라 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 관과 염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도 이렇게 의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작과 호흡과 은염 이 동작과 호흡과 은염 이 세 가지를 균형을 맞춘다 하는 것도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 조화를 추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하고 또 너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서로 불균형된 것을 맞춰 나가는 거와 유사하다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선도는 매일 동작을 하면서 또 호흡을 하면서 이것이 너무 인위적이냐 아니면 너무 자연적이냐 하는 것들의 균형을 맞춥니다. 어떤 통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는 조절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또 이 분별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어떤 갈등 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그것을 하는데 조절을 하고 균형을 맞추고 통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정이 이 수라는 얘기죠. 아는 것들을 이렇게 몸으로써 해 나가는 그런 행을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선도는 이일입보다 이러한 이일입 배운 어떤 이론 분별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여기를 그 영역보다 이 통합적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즉 정기신을 통일시키고 호흡과 동작과 은염을 통일시키고 또는 관과 염, 의를 통일시키고 하는 그러한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그런 것들과 유사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닦을 숫자가 붙는다. 그래서 수행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치를 알고 통합적 사고로서 극복을 하고 그 극복을 넘어서 초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몸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약간 다른 수행법에 대해서 디스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도 더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국선도에는 분명한 어떤 그런 갈등 현 사회에서 조직에서 또는 현실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갈등과 번민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여타 수련과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흑수저를 설명을 하면서 약간 다른 수행법들을 디스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 좀 민망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이라면 변명, 어떤 더 정리라면 정리하는 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